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달기들. 여기가 좀 느리구나. 안녕하세요. 다육이들 댓글로 인사해주세요. 유지야, 와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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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와볼까? 들어와볼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여기 유지. 안녕하세요. 해. 유지 안녕. 유지 보이나? 보이구나. 자. 우와, 자. 안녕하세요. 엄마? 뭐 먹어요, 엄마? 엄마 뭐 먹죠? 먹은 게 없는데? 이모들 안녕해줘. 안녕. 유주야, 너 영어 할 수 있어? 유주, 블랙버스 젤레리? 하지마, 오케이.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왜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 왜 있지? 유주가 보이네. 유주, let's go to the 배. 안 돼요? 좀 이따 더 다시 부를게요. 그때 영어 꼭 하셔야 돼요, 유주. 알았죠? 꼭 해야 돼. 받아주세요. 유지 화이팅. 남편님 받아주세요. 유주. 응. 아니야, 유주야. 엄마 방송하고 다시 와. 유지 알았지? 이따 보자. 오빠 여기 줄.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들 다 들어오셨나요? 더 들어오셨나요? 시작을 해도 될까요? 오늘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앞에 보셨죠? 세팅 기깔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꼭 들어오셔가지고 보셔야 돼요. 유주까지, 유주.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0-5세 첫 영어의 시작, 엄마표 영어에 대한 라방을 진행을 할 건데요. 사실 엄마표 영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셨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아 영어에 대한 시작을 오늘 기초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이제는 영어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 보니까 다육이분들 오늘 두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라방 이벤트 당연히 있습니다. 방송 중에 지금부터 질문 남겨주시면 뒤에 피디님들이 보시고 12개를 딱딱딱 뽑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12분 거 답변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영어 관련 질문들 많이 남겨주세요. 다육이들 아시겠죠? 자, 오늘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분도 연역이 엄청 깁니다. 아람 베이비올 영어 전집 기획부터 세계 창작 라라랜드 바나나 기획, 야물야물 기획, 영어 만세, 헬로디디, 빙빙붐 다수의 영어 제품 개발까지 24년 경력에 빛나는 신현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람북스 연구개발실 실장 신념이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하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그 엄마표 영어가 쉽지 않거든요. 네. 정말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좀 쉽게 많이 다육이 분들한테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갈게요. 자, 첫 번째 질문. 선생님, 0-5세 왜 영어 교육이 꼭 필요할까요? 자, 영어 교육이 왜 꼭 필요한지는 이제 다들 이렇게 감으로는 아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이렇게 뭔가 정확한 이제 말로는 설명을 하기가 애매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두 가지 이론적 이유를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어머니들께서 굉장히 많이 이제 들으신 얘기일 거예요. 결정적 시기라는 말들 아시죠? 근데 이 결정적 시기란 것이 자극에 의해서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아이 영어뿐 아니라 어떤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꼭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결정적 시기예요. 자, 이 결정적 시기는 바로 0세에서 5세에서 해당되는 이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만약에 어떤 자극이 결핍이 된다면 나중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주탁동시라는 말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인데. 주탁동시라는 게 어떤 거냐면 병아리가 알에서 깨고 나올 때 안에서 이렇게 톡톡톡톡 깨잖아요. 근데 그때 밖에서 엄마 닭이, 어미 닭이 알을 같이 동시에 이렇게 탁탁탁 깨워주면 알이 더 쉽게 빨리 깨어나는 거예요. 그걸 줄탁동시라 그러는데 이건 바로 교육에 있어서 이런 줄탁동시, 결정적 시기에 자극이 적시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뇌에는요, 언어를 관장하는 어떤 영역이 있는데 이게 아마 조금 저도 항상 헷갈리는데 베르니케 영역이란 것과 브로카 영역이란 것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베르니케 영역은요, 말을 알아듣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브로카 영역은 말을 하는 영역인데 이 베르니케 영역이죠. 말을 알아듣는 영역 같은 경우에는 한
4세 정도 되면 유련층이 거의 완성이 된대요. 4세까지 그렇죠. 거의,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듣는 말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소리 영어는 4세 이전에 노출이 되는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 브로카 영역은요, 이제 말을 하는 영역이라고 그랬죠. 무척 뭐 아이들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좀 유명한 아이 이제 같은 경우에 2살인데도 말을 아주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언어 천재 같은 그런 어떤 일부 아이들 빼고는 대부분 아이들이 6세 정도에 그게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능력은 6세 정도에 애들이 완성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아무리 저희가 노력을 해도 말을 원활하게 잘하는 건 사실 조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베로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을 정확하게 이렇게 엄마들이 이제 이런 영역을 아시게 된다면 말을 하는 것보다 알아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셔서요. 먼저 조기에 언어적 환경에 노출이 되는 게 아주 영어 교육에 더 유리하다는 거. 예, 이런 이론적 배경을 두 개를 좀 이렇게 엄마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시면서 왜 필요한지를 한번 되새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주는 네. 36개월까지 모국어 교육 위주로 좀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모국어 기초 공사가 좀 쌓인 다음 올해부터 제가 영어 노출을 조금씩 하고 있긴 한데 네. 36개월에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아우, 전혀 늦지 않았어요. 아까 다행이다. 베로니카 다행이다. 영역, 브로카 네. 영역도 얘기했듯이 아까 이제 모국어를 이렇게 야무지게 단단하게 했다는 기초공사를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찌 보면 지금 적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다음 질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과연 0세에서 5세 영어 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0세, 5세 영어 교육에 있어서 엄마들께서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네. 아까 다미대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어요. 모국어 공부를 영어를 뭐 어휘를 모국어 기초공사. 기초공사를 굉장히 잘했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보면 외국어 학습은 한국어 실력과 사고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을 아는 만큼 외국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제가 개인적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영어 유치원을 보냈는데 영유. 예, 영유로 보냈죠. 저도 첫째를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지금은 대학생인데요. 5세, 6세, 7세 이렇게 다니면서 5, 6세는 놀이 영어를 해서 굉장히 재밌게 얘가 했었어요. 근데 7세에 딱 가면서 얘가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7세에서 해당되는 어떤 그 미국 교과서 가지고 애들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자주 쓰는 이제 어휘인데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어휘인 거죠. 예를 들면 그 아이가 이제 우리 큰딸이 뭘 하다가 꽉 막혔었냐면 어떤 단어를 못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제가 뭐 디스커스 이렇게 하면 이게 애들이 토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토론도 모르는데 디스커스를 어떻게 외우겠어요? 토론이라는 단어를 모르는데 모르는데 영어를 어떻게 그렇죠. 하냐. 그 말이 맞네요. 네, 제가 아는 어휘만큼 애들이 맞아, 그거를 맞아.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자, 물론 발음 같은 경우도 약간 얘기가 달라요. 아까 앞서 얘기했던 베로니케 영역 알아듣는 능력 그건 이제 4세 이전이니까 발음은 어릴수록 사실 원어민에 가까울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환경은 ESL 환경이잖아요. 네. EFL 환경이잖아요. ESL 환경이 아니라 EFL 환경하고 ESL 환경의 차이점은 EFL 환경은 Foreign Language라 해서 외국어로 이제 언어를 받아들이는 환경이고요. ESL 환경은 이제 Second Language라고 해서 엄마가 외국인이고 아빠가 한국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그 환경인데 자, 우리는 보통 이런 이제 영어를 쓰는 나라도 아니고 한 부모가 영어를 담당을 하고 한 부모가 이제 뭐 우리말을 담당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는. 완벽한 이중언어 환경이 아니라면 너무 빠른 조기 영어 교육은 사실 큰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안심이 된다. 안심이 된다. 저도 안심이 된다. 그래서 저도 사실 같은 이제 애를 키우는 엄마로서 굉장히 조바심이 나다가 이런 이제 연구 결과 덕분에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안심을 하고 제가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사례로 들었던 것처럼 선생님 죄송한데 소리를 좀 더 크게 해달래요. 아, 목소리를. 네. 네, 제가 이제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정말 이 모국어가 진짜 중요하고 애가 아는 그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모국어를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외국어를 배우면 제가 그랬잖아요. 오히려 모국어 습득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애가 사과도 잘 모르는데 갑자기 애플에 들어가면 사과와 애플 막 혼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이중어 언어 환경이 아니라면 네. 우리말을 이해하는 시기에 자, 첫 번째 아이가 아는 모국어 범위 안에서 모국어 범위 안에서.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이의 생활과 밀접한 주제 안에서 영어 교육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실생활에서. 네. 그렇죠. 네, 이거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요. 자, 그래도 좀 불안하다. 사실 불안하잖아요. 근데 불안하다 그러면 더 이런 식의 영어를 노출을 하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리 영어. 영어를 많이 노출시켜주세요. 음원이든. 그렇죠. 뭐든. 네. 네네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영어 동요. 영어 동요. 네. 영어 동요를 이제 아이 혼자만 듣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듣거나 그다음에 조작이 있는 영어 그림책 보면서 일단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놀이로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영어라는 게 되게 어렵게만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네. 모국어 알려주듯이 모국어 범위 내에서 실생활에 유주랑 많이 쓰는 거를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만 바꿔서 내가 얘기를 해주면 맞습니다. 되게 쉽게 영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지금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다면 그 0세, 5세 영어 교육 누구랑 하면 될까요? 엄마랑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고 이제 사실 0세, 5세는 모든 교육에서 가장 큰 주체가 되고 가장 효과적인 이제 교육의 주체가 부모님이세요. 그렇죠. 네. 엄마, 아빠. 예. 엄마 아빠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이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아이들한테 라포라는 얘기 있잖아요. 라포 형성이 가장 잘 되는 존재가 부모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생활에서 놀이에서 거부감 없이 즐겁게 하는 영어 교육이 아이한테 가장 중요합니다. 맞아요. 거부감이 없어야 돼요. 네, 정말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제 영어에 있어서 애들한테 바라는 목표는 사실 뭐 원활하게 뭐 영어를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 흥미하고 그다음에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교육 교재 같은 것을 개발할 때 애들이 흥미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들을 항상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서 예를 들면 베이비올 영어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있어요. 네네.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항상 애들이 가지고 놀 수 있게끔 조작이 다 이렇게끔 있게 왜냐면 흥미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흥미 있게 하는 거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엄마와 아빠와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들이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대부분 못하니까. 네.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실 첫째 생활 영어를 하루의 흐름에 따라서 자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루틴화해서 사용해 보세요. 어떻게? 루틴화라는 말을 루틴을 별로 좋은 말이 아니라 그러는데 사실 영어 교육에서 루틴화는 굉장히 중요해요.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습관화시키는 것. 네. 이게 습관화라는 건 교육에서 습관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애들한테 엄마들이 그래도 흔히 우리 아이 자기주도 학습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자기주도 학습이 어린아이들한테는 사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자기주도라는 건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내 생활을 끌고 가는데 아직 아기들이나 아이들은 그 자기주도 학습이 쉽지 않거든요. 고등학생 정도쯤 돼야지 사실 그게 가능해요. 그럼 자기주도 학습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루틴화가 중요한 거예요. 루틴을 잡아주는 거. 그렇죠. 네네네. 습관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 습관화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하고 아빠들도 아이랑 영어 교육을 할 때 하루의 흐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루틴화 시켜보세요. 목소리 좀 더 크게 해달라요. 네, 하루에 이제 생활 영어를 할 때 아침에 이제 하루의 흐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루틴화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일어날 때, 밥 먹을 때, 네. 양치할 때, 그리고 옷 입을 때, 그리고 애들 뭐 배변할 때, 그리고 뭐 목욕할 때든 상황별로 영어를 딱딱딱딱 엄마가 먼저 숙지해서 말해주는 거죠. 먼저. 네. 그렇죠. 자, 그때 이제 사실 또 이렇게 하면 또 저 영어 모르는데. 영어 모르는데, 그쵸? 예. 나 이제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데.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사실 저도 안 나와요. 바로바로 나오지 않아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는 커닝 페이퍼. 뭐 사실 커닝 페이퍼는 이제 우리말이고
치팅 시트라고 하죠. 이제 커닝 페이퍼를 장소마다 두시는 거예요. 장소마다. 네네네. 네, 살짝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벽에. 음. 예를 들면 이제 베이블 영어 같은 경우에 제가 이게 너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베이블 영어 이제 만들 때 가이드에 제가 이런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 놨어요. 보이세요? 이제 이런 커닝 페이퍼를 이제 만들어서 여기 보면 있어요. 이 닦을 때. 이 닦을 때. 자, 네네네. 이 닦을 때 brush your teeth. 그리고 먹은 뒤 꼭 이를 닦아야 돼. 이런 뒷문장 같은 경우도 제가 다 해놨어요. You have to brush your teeth after eating.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게 붙여놓으면 되겠다. 붙여놓으면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붙여놓으면 그냥 슬쩍슬쩍 보면 돼요. 물론 아이도 나중에 알겠죠. 엄마가. 아니, 근데 아이도 근데 나중에. 뭐, 예.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죠. 아이들 네. 다 같이 똑같이 이렇게 보면서 또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커닝 페이퍼를 장소마다 붙여놓는 거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발음이 좋지 않은데? 나 이제 어떡하지? 내가 괜한 말을 이렇게 내 발음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발음을 해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으세요. 발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영어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도 괜찮다는 거죠? 예. 문제 없어요. 왜냐면 발음이 좋지 않아도 영어를 생활하는 거. 생활하는 거. 그게 가장 도움이 된다는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부담이 되지, 만약에 그래도 부담이 된다면 요즘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세이펜 같은 거. 세이펜. 예, 하나씩은 다 그렇죠. 있으시니까. 그냥 토킹 머신이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변에서 그 문장을 애들한테 노출시켜주면 좋은 발음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런 토킹 머신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예. 저도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영어, 네. 엄마표 영어를 이번 연도에 올해부터 3개월 정도 됐거든요. 노출을 네네. 한지 하고 있어요. 그래, 다미대님. 안녕. 예. 우리 데려가 주실래요? 네네네네. 네네네. 그러면 다미대님도 엄마표 영어를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네. 엄마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유주, 여기서 영어를 유주가 한번 보여주면 아주 난리 날 것 같은데. 그렇게. 오케이. 네네네. 그럼 이제 유주랑 주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랑도 한두 달 전부터 해서 회의를 같이 했지만, 네. 일단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다육이분들. 아예 못해요. 그래서 독학으로 일단 먼저 시작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네. 일단 저는 올해 1월, 2월쯤에 일단 책을 샀어요. 엄마표 영어 관련된 걸. 근데 여기서 제일 유명하신 분들이 뭐 새벽달님, 김윤경님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그렇죠.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한 3권 정도, 4권이네. 4권을 구매를 해서 다 봤어요. 끝까지 다 봤어요. 현관벨 하나씩 치면서. 그래서 독학으로. 그래서 이거를 유주한테 어떻게 내가 좀 해야 될지를 틀을 좀 잡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실전에 부딪혔어요. 저는 잉글리시 에그나 튼튼 영어 같은 데를 직접 네.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혹시 이 영어 학원에서는 유주한테 어떻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커리큘럼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영어를 알려줘야지 하면 ABCD부터 알려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쪽 학원에서도 실생활부터 알려줘야 된다. 뭐 씻을 때, 먹을 맞습니다. 때, 잘 때 이런 책들 위주 음원을 많이 보여준다는 얘기를 듣고 실생활을 먼저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일단은 엄마가 영어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애들이 모국어도 배웠던 게 엄마가 말을 하니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영어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구매를 했던 게 이 엄마표 생활 영어 책이에요. 네. 그 사실 이게 최고예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너무 요즘 생활 너무 영어 맞아요. 단어책이 좋은 게 맞아요. 많아가지고 쿠팡에서 그냥 좀 가격 대비 괜찮은 거, 그쵸? 예, 그냥 후기 좋은 걸로 구매를 해가지고 네. 딱 배송 온 날부터 하루에 진짜 10개 단어씩 오. 직접 다 얘기를 하면서 유주한테 얘기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단하세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생님 아실 거예요. 아무리 제가 뭐 웨이크업 막 해도 유주가 눈에 보이면요 발음이 안 나와요. 그쵸? 까먹어요. 맞아요. 정말 까먹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때 선생님이랑 회의하면서 딱 듣던 게 커닝 페이퍼. 그쵸. 그 저희가 집안 곳곳에 주방, 거실, 화장실, 신발장, 뭐 유주 안방 해가지고 커닝 페이퍼를 다 붙여놨어요. 잘하셨어요. 제가 이 생활 네, 영어 전 진짜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안에 네. 이제 그 내용들이 단어들이 문장들이 많아서 이거를 보고 직접 워드로 쳐가지고 네. 커닝 페이퍼로 만들어서 유주 이제 아침마다 3개월 동안 매일 빠짐없이 유주 블랙버스 ready? 그러면 유주가 항상 하는 말이 sit down please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와. 아침 준비 다 됐어 라고 하면 의자에 앉아 라고 제가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슬슬 엄마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네. 아까 제가 리허설을 했는데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유주가 안 와요. 뭐라고 하냐면 네. 요새 좀 하는 게 유주
화장실 가리키면서 네. 행동으로 전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유주 let's go to the bathroom. 그리고 wash your 이제 발음이 핸즈. 되는군요. 오. wash your face. 와. brush your teeth. 그래서 저는 한국어로 처음에는 영어랑 한국어를 같이 했다가 네. 이제는 행동으로 영어로만 네. 좀 보여주고 있는데 PTR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이제. 네, 행동으로 했더니 아기가 일치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영어랑 네. 행동이 어떤 건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영어 음원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하루 20분 밥 먹을 때 항상 네. 들려주고 있고 영상 노출은 매일 하진 않아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그 정도만 하는데 근데 그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영상을 요즘 보여주는 게 한국어 말고 영어로만 보여주고 있는데 아기가 흥미를 안 가질 수 있어요. 맞아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정말 필요했던 건 네. 엄마랑 꼭 같이 보셔야 돼요. 네, 한 같이 대화를 달에 하는 처음.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영어가 재밌고 쟤네가 무슨 대화를 하고 이런 걸 좀 알려주셔야 아기가 영어에 대한 그런 그죠, 거를 흥미를- 좀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여기 앞에 보이시는 까이유나 맥스앤루비 같은 영상을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책도 많이 접근을 하면서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좀 잘하고 있구나. 네. 아, 제가 이제 내가 잘하고 아니, 있구나. 엄청 무엇보다 그 열정이 진짜. 아우 저는 열정이 넘칩니다. 자유기들이 다 아실 거예요. 열정이 진짜, 제가 진짜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자, 하나 파면은 끝을 보는 성격이라 네. 그래서 정말 요즘 엄마표 영어를 좀 약간 집중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대단하세요. 네. 아, 그렇다면 선생님, 영어세, 영어 교육 어떤 책으로 좀 하면 좋을까요? 네. 네, 요거. 네. 어떤 책으로 좀 하면 좋을까요? 자, 지금 이제 다비생님께서 이제 정말 되게 좋은 얘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아, 사전으로. 그러시구나. 깜짝 놀랐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을 거예요. 네. 엄마들이 많은 자료도 있으면서. 근데 또 도대체 그 많은 집에 가지고 있는 매체하고 뭐 교재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면 또 도대체 어느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맞아요. 그게 맞아요. 사실 이것도 제일- 막상, 네, 예, 막상 막막해요. 하려면 예. 막막해요. 막막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그 흐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소리 영어. 소리 영어. 네, 소리 영어부터 노출하는 게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모국어, 뭐 소리 영어, 뭐 이런 이제 제가 키워드들이 오늘 이렇게 맞아요. 계속 다 네. 이어질 거예요. 전반적으로. 자, 우리말 배우듯이 똑같아요. 모국어 우리도 배우듯이. 모국어 배우듯이. 모국어도 처음에 배우실 때 애들한테 할 때 말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자주자주 이야기 들려주고. 자, 음. 근데 우리가 영어를 엄마가 자주자주 말을 해줄 수 없다면 이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오디오 매체겠죠. 오디오 매체. 근데 오디오 중에서도 애들한테 영상을 먼저 노출시킬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게 동요. 동요. 네, 영어 동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마더그루스라든지 이제 노부영 영어 같은 이거 제 책이에요, 여러분. 아, 그래요? 제가 다 집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네. 이제 뭐 이제 저도 이걸로 이제 애들을 키웠어요. 아, 진짜요? 네, 마더그루스로. 선생님도. 저희는 이제 그때는 위싱이라고 되게 유명한 아직도 위싱 하나요? 위싱? 네, 위싱이 뭐죠? 위싱이라고 20년 전에는 위싱이랑 영어 20년 동요가 전에, 있었는데 예. 그것도 마더그루스 베이스로 하는 건데 영어 동요를 진짜 끊임없이 노출을 시켜줬어요. 집에서 애들 놀 때도 그다음에 차 안에서도 그때 CD로 항상 해서 안 들어도요? 애기가 그럼요. 관심이 없어도. 근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아, 흘려듣기 예, 하듯이. 흘려듣기 하듯이 해서 정말 흘려듣기가 엄청난 흘려듣기의 그런 위력을 나중에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소리 영어를 많이 노출시켜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이제 소리 영어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엄마들이 보통 한국말 가르칠 때, 네. 처음에 뭐부터 하세요? 문장부터 읽어주세요? 아니요. 단어책? 그렇죠. 단어책이라든지 단어 낱말카드. 낱말카드. 맞아요. 네. 정말 많이 봤었어요. 네, 낱말카드. 그리고 낱말카드나 이런 이제 낱말사전. 아, 이제 DK 거. 마이 펄스. 유명해요. 네, 네. 진짜 유명하죠. 이거는 거의 뭐 바이블이에요. 맞아. 그래서- 보셨어요, 혹시? 네. 아, 그렇구나. 이거. 근데 이 책도 만만치 만만치 않은데요. 않죠? 제 책이에요, 여러분. 찢어지기 직전입니다. 만만치 진짜 않은데요. 사고 싶다, 새로. 예. 그쵸? 만만치 너무, 않은데. 너무 막. 예. 네, 그래서 이런 건 애들이 진짜 이걸 보니까 오랫동안도 봤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노출하면 이렇게 울고 뜯고 하니까 하다 맞아요. 보니까 네. 나달나달 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노출할 수 있는 그런 낱말사전책. 그죠? 이제 DTA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면?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흥미. 비지배요. 예, 이런 비지베어 같은 잠시만요. 네. 자, 예,
그럼 비집에 아우 이것도 너무 열심히 그쵸. 봤나 이것도 봐요. 아주 찢겼어요. 찢겼어. 완전 생활에 손때가 딱 오는 네, 많이 봤어요. 네, 리얼 네. 교재인데요. 이런 비즈베어 같은 이런 조작이라든지 베이비올. 네. 직접 만드셨습니다. 네, 아람로스 저희가, 베이비올 네, 영어를. 네. 네. 베이비올에 있는 이런 조작북 같은 걸 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붙이면서 이렇게 놀이할 수 있는 조작북. 이 조작북 아이들 흥미를 이제 지속시키는 데 정말로 도움이 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베이비올 영어를 기획할 땐 전권이 다 조작책이에요. 아, 그래서 좀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재미를 재미를 느끼게끔. 느끼면서 애들이 직접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 할 수 있고 이렇게 조작책. 자, 그다음에 그다음 넘어오죠, 그다음 이제. 넘어오면 이제 이런 까이오나 이제 맥스 앤 루비 같은 이런 생활 그림책. 일상 그림책 그렇죠, 같은. 일상 그림책.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이런 걸로 들어 넘어가시는데, 자,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조금 더 제가 이제 첨언을 하자면, 네. 자, 아까 마들구스하고 노브양 같은 영어 노래 같은 경우는요, 네.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듣기만 해도 흘려듣기도 좋아요. 흘려듣기를 하다가 아까 제가 잠깐 이제 다미땡님께서 그 얘기할 때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생활 영어를 하면서도 나중에 동작으로 행동으로 네, 맞아요. 행동. 네, 행동을 한다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동이 들어가면 아이들은 더 쉽게 받아들여요. 영어 그렇죠? 노래를 하면서. What's your pace? What's your pace? 이렇게 동작으로 한다든지 율동을 하면 더 신나게 경험할 수 있고 그게 무슨 뜻을 몰라도 이렇게 행동으로 애들이 알니까 그 뜻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영어 동요는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도 의성어이태어 같은 거 의성어이태어 많이 하죠. 노출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의성어이태어는 아이들한테 이제 쏙쏙 박히는 어떤 이렇게 후크 같은 기능을 해서 재밌으니까, 단어들이. 재밌으니까 예, 이제 애들이 신기하니까. 신기하고 재밌게 거부감 없이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의성어이태어가 이제 많은 그런 영어 동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 먼저 한번 이제 들려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 퍼스트 월드 같은 경우에는요. DK, 네. 그렇죠. 먼저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실사가 있는 것부터 저는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오, 실사. 네,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좀 DK가 다 좋아해요. 실사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실사가 있는 것들이 먼저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사를 해서 먼저 낱말 익히게 하고요. 자, 이 낱말을 하다 보면 그냥 뭐 오렌지, 뭐 골드피쉬, 오렌지 주스 이렇게 하면 심심하고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엄마들이 좀 약간 개인기를 항상 애들을 교육할 때는 엄마는 오바쟁이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흥미를 끄니까. 세상 없는 오바쟁이가 돼야 네,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창피하긴 한데요. 괜찮습니다. 오렌지. 예. 네. 이런 챈트처럼 이렇게 리듬을 가지고 그렇게 애들한테 노출시켜 주시면 이제 아이들은 더 흥미를 가지고 지속성을 갖고 이제 낱말을 익힐 수 있겠죠. 그냥 단순하게 무뚝뚝이 오렌지. 물론 그렇게 하시는 엄마는 없으시겠죠. 그 대부분은 이제 하시죠. 예. 근데 더 오바를 해서 네네네. 챈트처럼 그렇게 노출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네네네. 네. 자, 그리고 비즈베어나? 아까, 네, 비즈베어 이제 요런 조작책. 자, 이런 영어 거는요. 조작책. 이제 아까는 이제 낱말이었잖아요. 근데 응. 사실 이건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 애들도 스토리, 맞아. 사실 이렇게 하고 나면 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음. 그것보다 스토리가 있으면 애들은 더 많이 집중을 하게 되죠. 되고 네. 애들이 궁금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가 있는 책은 하는데 단순 스토리만 있는 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은 이제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조작이 들어가라는 거죠. 하나씩 땡기고 그렇죠. 붙이고. 네,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똑같아. 그렇죠. 근데 이런 조작책을 할 때 고를 때 어머니들한테 제가 좀 하나 팁 네.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이 조작책이 너무 화려하면 조작이 너무 화려하면 애들이 내용에 집중하지 못해요. 또 조작이 너무 화려하면. 그렇죠. 사람도 똑같잖아요. 내가 오늘 돋보이고 싶어서 가는데 옷을 입었어요. 그죠? 근데 나를 보여주기보다는 옷이 너무 화려하면 그 사람 얼굴은 기억 안 나고 옷만 기억나듯이. 그런 것도 있구나. 네, 조작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작책을 할 때 저는 어떤 책을 권하고 싶으냐면 이제 예를 들면 이 비즈베어도 참 재밌는 게 비즈베어가요. 여기 내용이랑 네. What do you see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하고 나서 비즈베어 하면 이렇게 1, 1, 2, 2, 3, 3가, 예. 1, 2, 3가 보여지는 바로 노출되는 아주 단순한 이런 조작인데도 이게 내용이랑 똑 떨어져요. 이런 조작을 고르셔야 돼요. 내용과 일치하는 조작.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예를 들은 저희 이 책 같은 경우 베이비올 영어 같은 경우에도
give me some bananas,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를 떼서 여기다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동작하고 내용하고 조작이 일치하는 이런 화려하지 않지만 네네네네. 단순하지만 단순 반복이 있는 조작이지만 이렇게 내용을 해치지 않는 그런 조작책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까이유. 까이유나 맥스앤루비 같은 생활 그림책. 이제 일상 그림책이죠. 그렇죠. 이거는 거의. 자, 이런 생활 영화 보는 그림책을 권할 때는요, 사실 이게 실제 보편적인 생활하고 정서가 있는 책을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서랑 해외 정서는 조금 다르긴 다르죠. 하죠. 예. 좀 달라요. 근데 다른데 제가 까이유를 저희 애 어릴 때도 했거든요. 보여주셨어요? 네, 저희 오, 둘째가. 워낙 유명하니까 이거는. 네, 저희 둘째가. 네. 저희 둘째가 이제 2007년생인데 그때 오, 네, 오래됐구나, 그래서 오래됐죠 까이유가. 얘가.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까이유 했는데 얘는 정말 보편적인 정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까이유 같은 이런 생활 그림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기초적인 책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책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요 맥스앤루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영상이 진짜 예뻐요. 예. 좋아요, 예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 애들한테 이제 영상미 같은 게 좋은 어떤 이렇게 그림도 예쁘고 애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이런 그림책, 이런 생활책은 이런 거를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유주 같은 경우도 돌 때 네. 이제 노부영이랑 DK를 네. 구매해서 했는데 저는 사실 그때는 막 영어 노트를 엄청 열심히 해야지라고 했다기보다 그냥 뭐 돌 때 노부영이랑 DK를 많이 보여준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구매를 네. 했던 케이스인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네. 노부영 음원만 계속 틀어줬어요. 아, 네네. 근데 뭐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돌 때 네. 샀는데 이제 새 돌 되니까 조금 따라 부르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2년 만에 빛을 봤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영어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서적을 보다 보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노부영이 되게 잘 만든 책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그 CD 노래랑 책이 일치가 돼요. 예, 매칭이 맞아요. 돼요. 매칭이 되니까. 예. 그래서 노래를 들은 날 그 책 관련된 책을 딱 보면 매칭이 되다 보니까 네. 뭔가 율동이랑 네. 음원이랑 책이랑 같이 삼박자가 삼박자가 딱 맞는 책인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영어 노출 시기 그러니까 유주가 이제 모국어가 쌓이고 올해부터 좀 보여주고 있는 책들 위주가 이제 요 까이유나 맥스앤루비 같은 일상 그림책 그렇죠.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국어로 따졌을 때는 푸르미카 꿈 같은 느낌 있죠, 여러분. 네, 실생활에서 맞아요. 일상 실생활에서. 그림책으로 그렇죠. 네. 하는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까이유가 좀 더 기초적인 느낌이에요. 딱 기초. 네, 기초 느낌. 그리고 요거 같은 맥스앤루비 같은 경우는 애기들이 토끼 좋아하는 애기들, 영상 좋아하는 애기들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거. 그래서 네.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데 애들이 익숙해졌다. 이제 그런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영어권에 이제 가까운 실생활 이제 그림책 같은 거 보여주셔서 글로벌하게 그렇군요. 그런 이제 마인드를 키워주는 것도 좋겠죠. 혹시 네. 추가로 좀 한 가지 팁이 더 없을까요? 생활 그림책 할 때 팁 있어요. 네네네. 예. 맞아요. 이것도. 네, 이거는 이제 제가 하고 사실- 있습니다, 이거를. 네. 아니 선생님이 선생님 할 듣고. 때 깜짝 놀랐잖아요. 아. 제가 이거 팁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수님께서 이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 네. 제가 좀 사실 오히려 좀 민망했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거 보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를 정말 느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처음에 사진 밑에 아주 영혼의 단짝처럼 어떻게 딱 그쵸. 예. 깜짝 놀랐잖아요. 맞아. 예. 자 이제 사실 생활 그림책을 할 때 이제 한 가지 팁이라고 이제 더 드리자고 하면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W로 시작하는 이제 what, who, which, when 이런 이제 W로 시작하는 질문을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중간중간. 거죠. 오. 예. 자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저희도 이제 음. 책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 중에서 얘가 이제 이를 닫고 있어요, 그죠? 이를 닫고 있는데 which is better? 뭐겠어요? a toothbrush, a comb. 얘가 이제 뭐가 이제 더 필요한 거죠. 그런 게 이제 하면 a toothbrush 하고 이제 toothpaste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것들. 이런 게 질문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엄마들이 책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할 수 있어서 아이랑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질문이 많은 책을 제가 이제 베이비얼 영어 할 때 기획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질문이 들어있어요. 그게 먼저 왜 질문하면 애들은 거기서 사고를 하잖아요.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바로 쓸 수 있고 바로바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W로 시작하는 질문을 많이 W로. 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왜냐면 그게 책 영화랑 중요할까요? 똑같아요. 책 영화도 단순하게 우리 책을 읽을 때도 애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책을 읽는 것보다는 소통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 더 오랫동안 기억이 남고 그 책에 대한 흥미도 더 가지고 엄마와 책을 읽는 것도 좋은 즐거운 경험을 애들이 갖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일방적으로 책을 보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아이랑 더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엄마들한테 이제 질문에는 또 두 가지 질문이 여기,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또 나눠놨는데 이게 네 뭔 소린가 하실 거예요. 이게 선택하는 질문하고 대답하는 질문 이렇게 네. 두 가지로 저는 나눠서 보통 애들한테 질문을 해줬었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자, 선택하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요, 애들이 그림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쉽게 이제 영어를 아니더라도 단순히 예를 들면 사과 찾아봐 이러면 여기에서 애들이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뭐 도넛 도넛 찾아봐 찾아봐. 이러면 도넛 찾는 거죠. 이거 영어로 이제 엄마들 이거 where is donuts 하면 이제 애들이 이렇게 짚겠죠. 사실 뭐 애기가 find예요. 선택할 수 있는 질문. find 이제 도넛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제가 그냥 쉽게 이렇게 하면 그렇게 애들이 찾는 이런 이제 질문이라는 지시어를 하면 애들이 찾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은 소극적인 아이가 있고 적극적인 아이가 있고요. 아이도 또 영어 수준이 좀 다르잖아요. 발화가 되는 아이가 있고 발화가 되지 않은 아이가 있을 그쵸. 거예요. 근데 소극적이고 발화가 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택적인 질문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손으로 가리킬 수 있는 질문. 가르칠 수 있는 질문. 와, 자, 그리고 좋다. 이제 네. 대답하는 질문은 아이들이 찾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막 있어요. 내가 대답하고 싶어 하고 내 의견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유주, 이런 유주, 아이들. 유주. 이런 아이들은 대답하는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그래서 무슨 색이 마음에 드니? what color is it? 네, what color is 저도 막혔네요. What color do you like? 이런 식으로. 네가 좋아하는 이제 색이 뭐냐면 애들이 막 적극적으로 고르겠죠. 그렇기도 하고 말도 하고 red, 뭐 green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이제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선택하는 질문이나 대답하는 질문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해주시면 적절히 섞어서 해주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저도 사실 까이오 일상 그림책 읽을 때 그냥 책에 나와 있는 지문만 짜자자자 하고 읽으면 진짜 1분도 안 걸려요. 네. 근데 이게 엄마도 재미가 없고 애기도 재미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걸 진행 W 질문을 했던 게 중간중간 창작책 읽듯이 여러분 두돌 때부터 맞습니다. 창작책 읽을 때 저희 책만 읽나요? 아니거든요. 그림 보면서 질문을 하면서 읽다 보면 네. 질이 높아져요. 이 책의 한 권 읽을 때. 저는 그렇게 똑같이 대입을 했던 거예요. 모국어처럼. 맞아요. 그냥 그거예요. 읽을 때 What inside Guy Tube? 하면서 여기다 제가 적어놨거든요. 아예 적어놨어. 얘가 까먹으니까. 진짜 아까 말씀한 그게 치팅 시트. 네, 그냥 저는 다 적어놨어요. 책에다. 그래서 네. 유주 이거 What is this? 유주 what color is it? 유주가 대답할 수 있게. 그래서 네. 모든 질문을 책에 다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커밍 페이퍼이지만 네. 유주한테 뭐 이 책을 읽으면서 질문도 하면서 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1분 만에 끝날 게 5분, 10분. 맞아요. 그리고 애기가 질문을 계속 해주고 엄마가 막 얘기를 막 재밌게 하려고 하니까 더 이 책에 대해 애정도가 높아지고 질도 그럼요. 높아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또 더 많은 문장에 대해 노출도 되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도 영어를 배우게 되고 계속 그럼요. 하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게 책에 이렇게 사실 저는 저 방법은 생각 못했었거든요. 아, 책에 붙이는 거요?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못해서 모든 거를 집에 다 붙여놨어요. 제가 오늘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봐야 하거든요. 영어 학원 엄마들은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저는 일일이 다 붙여놨다는 거. 그래서 네. 이거 팁이니까 한번 이거 해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라방하기 전에 네. 사실 제가 피드를 하나 올렸었는데 엄마표 영어 관련 질문들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네네. 근데 중복도 되게 많아서 네. 그 중에 좀 많았던 질문 많았던 공통 질문 3가지 정도를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영어 동요 듣기를 오래 하다 보니 아기가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어 동요를 따라 부르면 이제 일단은 이제 율동을 해서 아까 더 신나게 애들 더 접근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영어 노래 가사를요 생활 영어처럼 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영어 노래 가사를 얘가 따라 부르잖아요. 그걸 이제 생활 영어처럼 그냥 일상에서 이제 인토네이션, 리듬이 없게 그냥 말처럼 사용하는 거죠. 또 그러면 아이가 이제 그 영어 노래에서 이제 접했던 것을 생활 영어로 이렇게 접하니까 아이는 굉장히 그냥 쉽게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저는 먼저 이제 영어 동요 가사를 일상생활에서 대화로 활용해 보라는 거. 그러면 이제 애들 생활 영어 노출도 아주 쉽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다음에는 바로 동시로 어휘를 확장 좀 시켜달라.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보면 그 동시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동시책 같은 것들이. 근데 제가 지금 딱 책을 가져왔었어요. 영어 동시책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어휘 확장 시켜주시고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낱말 사전으로 낱말 카드나 낱말 사전으로 어휘를 확장시켜 주셨으면 해요.
두 번째 질문은요. 네. 좋아하는 영어 영상, 겨울왕국 베베핀 같은 거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그것만? 아니면 다양한 걸 보여주는 게 좀 좋을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아이의 흥미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엄마는 사실 무조건 많은 걸 넣어주고 싶죠. 다양한 편식 맞아. 안 했으면 좋겠으니까 맞아. 뭐 이런 창작도 보여주고 창작 그 어떤 영상도 보여줬으면 좋겠고 맞아요. 아니면 이제 정보를 줄 수 있는 영상도 보여주고 싶고 그런데 이제 아이는 그럼 너무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나선형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아이가 호기심과 관심이 있는 것부터서 하나하나씩 더해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애기가 좋아하는 그렇죠. 것부터 애기가 하는데 예. 애가 좋아하는 게 두 개예요. A와 B가 있다 그러면 A와 B 중에서 A를 빼고 B와 C를 더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를 빼고 하나를 이제 더하는 식으로 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과 엄마가 좋아하는 거 뭐 좋아하는 이렇게 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더해주고 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엄마들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책류가랑 똑같아요. 왜 책류가 책류가도 똑같아요. 네. 애기들이 딱 보는 책만 본다. 그렇죠. 예, 예. 근데 다른 책도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아람부스 네, 책류가 라방에서 맞습니다. 전문가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애기 좋아하는 거 2개, 엄마 네. 좋아하는 거 2개. 그렇죠. 이렇게 하셔라. 근데 똑같은 네, 맥락이네요. 맞아요. 네,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애가 좋아하는 거 이제 엄마가 좀 권하고 싶은 거 그런 식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영어책 읽어주면서 한글 말고 한글 말도 같이 번역을 해줘야 될까요? 영어로만 될까요? 이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이건 정답은 없어요. 오. 정답은 없는데 이건 제가 그냥 제 경험상에 경험으로 그냥 네. 제가 저희 아이 키웠을 때 경험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이거는 이제 아이 성향에 따라서 달라요. 성향에 따라 다르구나. 네, 성향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사실 영어 교육에 있어서 교육하는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 개인적으로 한글 번역을 별로 권하지는 않아요. 네, 권하지는 않은데 이제 저는 어떤 아이들 같은 한글 번역이 꼭 필요한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글 번역이 필요 없는 아이들부터 먼저 얘기를 해요. 필요 없는 아기들. 네, 네. 필요 없는 아이들은 좀 이렇게 생각이 직관적이고요. 이렇게 애들이 좀 약간 눈치가 좀 빠른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 중에서 얘기를 하면. 근데 직관적이고 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 있죠. 이건 이럴 거야 해서 혼자 생각을 하면서 추리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냥 영어로만 책을 읽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자기 혼자 스스로 어렵다. 네, 생각하는 거죠. 추리를 하는 거죠. 저거는 저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아이들 영어로 읽어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한글 번역이 꼭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영어책만 이렇게 딱 열어주면 무조건 덮는 아이들이 있어요. 안 듣고 싫어하는 애기들. 네, 그냥 이게 싫어 이러면 무조건 덮는 아이들이 있어요. 못 알아먹으니까. 그렇죠. 답답한 그런 아이들 거지. 같은 예. 경우에는 성향을 가만히 파악하다 보면 이제 이게 저희 첫째 아이 같은 케이스인데요. 새로운 걸 접할 때 이제 아이가 좀 시간이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네? 새로운 것을 접할 때 시간이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네네네네. 이런 아이들은 일단 뭐든지 받아들일 거부감이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이럴 때는 한글 번역을 중간중간 섞어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아이들이 좀 쉽게 오히려 네, 거부감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애들 중에서 궁금한 걸 못 찾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이거 뭐야? 근데 엄마가 계속 영어로만 얘기해. 엄마 뭔 소리야?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묻는 아이들은 사실 이거 묻고 궁금한데 엄마가 이제 이거 대답을 안 해주고 계속 영어로만 얘기하면 아이는 금방 호기심이나 이런 관심을 잃을 수가 잃을 수 있어요. 있어. 사실은 애들 영어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흥미와 자신감.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재밌게 느끼기를 궁금한 아이들은 그 흥미를 지속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한글을 같이 이렇게 섞어서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행동이랑 같이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죠. 그쵸. 행동도 괜찮죠. 네, 그리고 행동도 괜찮은데 이제 그래도 엄마가 이제 얘기를 해줄 게 꼭 필요하다 싶은 아이들은 해주시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예를 들어 베이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T 버튼으로 해서 번역을 할 수 있게 세이펜에 번역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아이 성향에 맞춰서 저는 해주는 게 좋겠다. 개인적으로 저의 이게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저도 사실 뭐 유주가 성향 자체가 원래 좀 이렇게 적극적이고 네. 이런 성격이고 궁금한 게 좀 많은 스타일이긴 해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유주도 처음에 제가 영어로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이 엄마가. 책을 보여주는데도 뭐라고 하는 건지 그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달은 그냥 영어랑 한글 같이 얘기해줬어요. 저는. 네. 저는 같이 얘기해줬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행동이랑 같이 계속 보여주려고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유지야, what is this? 뭐, what color is it? 그리고 유주, let's go to bathroom. 네, wash your hands. 네.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행동이랑 영어랑 매칭되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엔간하면 이제는 좀 한국어를 안 써야겠다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 애가 답답해하거나 책을 볼 때 좀 지루하거나 하면 저도 한국어랑 같이 쓰면서 네. 좀 상황에 맞게 쓰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럼 적절하게 엄마가 이제 아이 성향하고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해주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실시간 질문들이 정말 너무 많이 올라왔대요. 다육이들이 역시 네. 질문쟁이들이에요. 정말 많습니다. 피디님들이 뽑았다고 하니까 하나씩 제가 질문을 뽑아드릴게요. 네네네. 개월수별 영어책 추천해주세요. 개월수별. 뭐 이렇게 할까요? 두 돌, 세 돌.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해볼까요? 예, 돌에는. 이거 이제- 외에 좀 선생님이 아시는 책들이 있는지. 돌하고 두돌하고 이렇게요. 저는 저희가 사실 만든 책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베이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영어 만세나 이제 뭐 빙변붕이나 이제 그런 책들을 만들면서 제가 굉장히 목말랐던 그런 이제 부분들을 집약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는데 돌쟁이부터 사실 볼 수 있게끔 베이블 영어를 베이비올 영어. 네, 네네. 했어요. 근데 뭐든지 베이비올 그 영어. 영세 이전에는 아까 이제 책보다는 이렇게 영어 음원, 영어 음원으로 노출시켜 주시고요. 돌부터 해서는 조작책. 예, 조작책 노출시켜 주시고 두 돌 정도 됐을 때 이제 저는 까이오 저도 일상 그림책 같은 거. 예, 저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제일 첫 시작은 듣기만 하는 게 맞는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순서가 궁금하시다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영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베로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뭐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일단 듣기. 네, 듣기부터 시작하고 듣기부터. 예, 네. 그다음에 인풋하고 아웃풋이 있죠. 항상 이게 보면 교육에서는요. 근데 인풋에서는 듣기, 그다음에 말하기, 아웃풋, 말하기. 그다음에 인풋은 읽기, 그다음 단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아웃풋, 쓰기. 말하기라는 게 엄마가 말을 한다는 거죠? 아이가 말하는. 아이가 말을 하는 그렇죠. 거죠. 듣기. 먼저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ESL 환경, EFL 환경이라는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걸 나눠가지고 옛날에는 굉장히 막 어떤 교재 만드는 회사, 이렇게 출판사에서 막 얘기했어요. ESL 환경에 적합한 교재, EFL 환경에 적합한 교재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사실 그거는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 없이요. 애들한테는 이런 자연스럽게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이렇게 애들한테는 우리 말 배우듯이 똑같이 흐름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모국어 배우듯이. 모국어 배우듯이. 이게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모국어 배울 때 똑같이 듣기부터 해주고 네. 또 말 터지면 그렇죠. 그때 쓰기 하고 맞아요. 읽기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같아요.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영어를 학습으로 가르치고 싶으냐 언어로 가르치고 싶으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언어로 가르치고 싶으시면요 반드시 듣기 말하기부터. 근데 학습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알파벳 파닉스부터 해서 읽기 쓰기부터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영어는 언어라는 거. 언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반드시 듣기부터 시작하셔야 된다. 네. 네. 전집으로 영어 전집을 사는 게 좋을까요? 단권 종류별로 사는 게 좋을까요? 이거 제가 진짜 전집 만드는 진짜 일을 하고 있어서 전집을 기획하셨다 보니까 기획하다 답이 보니까.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답던 건데. 전 단권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여기는 선생님은 전집이라고. 근데 이 전집도 전집이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하나의 이제 교육의 흐름을 가지고 저희가 풀세트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엄마들이 딱히 맞는 것 어떤 같아. 예. 그런 거 필요 없이 이것만 이제 풀세트로 하면 이 흐름대로만 교육하면 되니까 전집의 장점은 스텝별로 맞아요. 그렇죠. 전집은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그렇기 대부분. 때문에 전집은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단행본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우리 아이 속도에 맞게, 우리 아이 그때 맞는 취향에 맞게 그렇게 골라서 이제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우리 아이 성향에 맞는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네, 그래서 너무 답정너였나요? 네, 아닙니다. 같은 내용의, 같은 책에 까이유 같은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의 한글 버전 영어 쌍둥이 책을 같이 보여주는 게 좋은지, 영어 책만 보여주는 게 좋은지. 그런 경우에 사실 어머니들 그 영화 같은 거 볼 때 자막하고 영어 같이 있을 때 겨울왕국도 한국어 버전이랑 네, 영어 버전. 네. 네. 근데 사실
먼저 애들이 착각하죠. 영어를 이렇게 한글을 막 보다가 한글 책부터 먼저 본 다음에 영어에 노출되면 애들이 이미 내용이 파악하고 있잖아요. 네.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오. 그쵸. 더 좋다는 더 거네요. 좋죠, 사실은. 한글 책부터 해서.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 동감이 되는 게 네. 유주가 이제 공주를 좋아해요. 신데렐라, 네. 백설공주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제가 차에서 맨날 틀어주는 음원이 네. 그 한 세 돌 전까지는 네. 두 돌 때까지는 네. 신데렐라, 백설공주 이런 거를 동화 뮤지컬 한국어 버전을 틀어줬다가 얘가 이제 아예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쵸? 아예 네. 그냥 뮤지컬 풀 스토리를 한국어로 막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스토리를 다 아니까 네. 똑같은 영어 버전 음원을 틀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길에 여보 맞죠? 그죠? 신데렐라 백설공주 영어 버전을 틀어줬더니 다 이해해요. 그쵸. 이미 한국어를 이해하기 때문에 영어로 했을 때 네. 애기가 알아먹더라고요. 그쵸. 저는 네. 이거 들으면서 맞네. 그러니까 애들은 그런 이제 사실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네요. 그건 자신감이에요. 그리고 거부감 없이. 네. 쌍둥이 되게 좋은 거네요. 네. 단어는 카드로 노출하는데 네. 책의 문장 노출은 어떻게 하나요? 책의 문장 문장 노출. 노출은요. 그 단어도요. 명사, 동사 이런 이제 흐름이 있듯이 이제 문장 같은 경우는 한 문장, 두 문장 이렇게 쉽게 쉬운 문장부터 이렇게 노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책 보면 엄마들 책들 보면 한 문장 책, 두 문장 책 요즘 이렇게 잘 나뉘어서 책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 네, 문장 그렇게 노출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문장도요. 이제 주어 동사 위주의 아주 쉬운 문장부터. 쉬운 문장부터. 네. 엄마표 영어를 위해 엄마는 어떻게 공부하나요? 이거는 이게 이제 솔직히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엄마가 네. 마음을 먹으시고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 헤딩이었기 때문에 네. 일단 책을 사세요. 저는 일단 시작을 하자 싶었을 때 일단 돈을 질렀습니다. 돈이 들어가면 네. 사람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돈이 아까워서라도 책을 꺼내보게 돼요. 네.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네. 좀 비싸더라도 책을 막 그때 한 번에 세 권을 샀어요. 그래서 네. 일단 책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강의도 듣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어떤 이론서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론서는 중요하지만 이론서는 보면 어머니들께서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서 책 육아를 했던 먼저 선배만들의 책들이 사실은 더 제일 맞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시행착오도 있고요. 해보셨기 때문에. 해보셨기 때문에. 그 실수에서 많은 걸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하신 분들이 쓴 책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어쨌든 축약된 게 오늘 라방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쉽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네. 뭐 책을 사셔도 좋지만 어려우면 일단 라방을 다시 녹화본을 보시면서 요렇게 시작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ELS, EFL이 뭔가요? 아까 계속 얘기를 얘기했죠. 하셨는데 죄송해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에서 ESL은요, second language라 해서 두 번째 언어인 거죠. 그러니까 영어랑 모국어를 같이 쓰는 환경. ESL. 네. 네. 그리고 이제 EFL은 foreign language라고 해서 영어만. 영어가 외국어인 거예요. 제2영어가 아니라 외국어로 배우는 거죠. EFL 환경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학습을 보통 EFL 환경에서 하는 거죠. 외국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EFL 환경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습식이 EFL. 예, 그리고 외국어로 배우는 거. ESL은 놀이. 그죠? 왜 프랑스하고 영어를 같이 쓰는 나라 있죠? 캐나다 같은 그런 환경 ESL 네네네네네. 네네네. 그리고 세돌 때 시작하는데 네. 어떻게 시작할까요? 근데 오늘 사실 이 얘기를 좀 네. 계속 하긴 했거든요, 여러분. 세돌 때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되나요? 보두부, 양장부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처음 시작이라고 하냐? 시작에는 저는 세 들 정도 되면 이제 이런 조작부부터 시작해도 좋고요. 조작부부터? 조작부하고 생활영어 같이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조작북이랑 일상 그림책. 그렇죠. 기본적으로 영어 예. 동요도 들려주시고. 그렇죠. 예. 이런 종합적인 걸 같이 시작하셔도 돼요. 그리고 사실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 애가 36개월이지만 영어에 한해서는 베이비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시작을 하되 이 순서가 짧아지겠죠. 그죠? 기간이 짧아지겠죠. 네. 질문 더 주세요. 네. 실시간으로 받을까요? 네. 그럴게요. 잠시만요. 유주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유주가. 유주 안녕. 이게 근데 실시간 질문이 써지면 올라가다 보니까 자동으로. 자, 유주가 이제 한마디 해줄 때가 왔습니다. 유주야, 너 한마디, 영어 한마디 하자. 우리 연습 리허설 엄청 했는데, 한마디 하자.
두 돌에 모국어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까이유가 맞나요? 아, 모국어가 잡히지 않는 모국어, 상태. 이것도 궁금하시겠다. 모국어가 잡히지 않았는데 영어를 해도 그렇죠. 되냐? 사실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하고는 결이 달라서 그렇네. 예. 그냥 모국어가 잡힌 다음에 영어 노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그전엔 사실 영어 동요하고 단어 위주로 먼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영어 까이유를 노출을 그래도 해주고 싶다면 한국말하고 적절히 섞어서 엄마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유주는 유주, 여기 해주세요. 여기 앉아요. 알파벳을 궁금해하는데 네. 영어 교육 초기부터 알려줘도 될까요? 알파벳을 궁금해한대요. 네, 이거 이제 사실 그 학습이 들어갈 때 알파벳부터 들어가는데 알파벳은요. 네. 우리도 왜 한글 배우기 전에 가나다 애들 낱말 노출하듯이 영어 ABC 노출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알파벳 해도 돼요? 네, 오. 그건 알파벳은 아이들한테 영어의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익숙한 어떤 그 이미지니까. 그래서 알파벳 노출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숫자 같은 개념도 영어로 알려주는 게 좋을까요? 그럼요. 오. 숫자는 일상이잖아요. 음. 그렇죠. 생활에서 제일 활용하기 쉬운 게 숫자니까. 질문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영어 패드 학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이거 궁금했어요. 영어 패드 학습. 영어 패드 학습은요. 영어는 이제 패드 같은 경우는 아이가 혼자 하는 1대1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패드 학습은 조금 이렇게 한 세 돌이 지나서 이제 세 돌 지나서. 네, 그때 이제 1대1로 하는 학습을 제가 권하고 싶고요. 그럼 유주해도 되나요, 지금? 지금 이제 유는 혼자도 해도 되는 거 36개월 지났어요. 저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엄마랑 같이 하는 그림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제 저는 그런 차라리. 게 차라리. 그렇구나. 단어 카드 싫어하는 아이들은 어휘 노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단어 카드 싫어하는 아이들 종종 있어요, 그죠? 있더라고요. 네, 그 싫어하는 아이들은 엄마가 사실 일단 좀 개인기를 좀 보여주시고요. 단어를 노출할 때 그리고 단어 카드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보다는 게임을 좀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게임으로 어떻게? 네, 숨바꼭질처럼 저는 단어 카드를 이건 제가 저희 아이들이랑 많이 하던 거였는데 그 집안 곳곳에 낱말 카드를 숨겨놔요. 그것도 괜찮다. 네, 숨겨놔서 뭐 예를 들면 이제 find 뭐 땡땡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제 그걸 찾아오면 이제 구성을 해주는 거죠. 괜찮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게 게임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낱말 카드를 이제 단순히 이걸 계속 보고 뭐 찾기 단순 그 자리에서 찾는 놀이 하는 건 애들 지겨우니까. 그리고 남자애들은 이제 곳곳에 숨겨놓고 빨리 찾아와 이런 거 하면 진짜로 3초 안에 할 수 있어? 뭐 2분 만에 할 수 있어? 이렇게 어떤 카운팅을 주시면서 이제 찾기 놀이를 하면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애들은 그리고 놀이할 수 있을 그런 것도 거예요. 괜찮더라고요. 낱말 카드에 그 클립 따라서 낚시 놀이. 맞아요. 그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유주 낱말 카드 맞아요. 했을 때 네. 그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 하나 마지막 질문이 네. 영유 후기 듣고 싶다고. 저도 선생님이랑 그때 회의했을 때 네. 물어봤던 게 영유 어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엄마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영유는 안 가도 후회, 가도 후회. 오. 다들 이렇게 비겁하게 말씀하실걸요? 고민된다. 이렇게 네. 들으니까 더 고민돼요. 근데 저는 이제 큰 아이는 영유로 보냈고요. 작은 아이는 이제 놀이 학교를 보냈었는데요. 큰 아이는 이제 영유로 보내서 가장 큰 소득은 영어에 대해서 애가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발음 일단 좋아요. 역시 학원을 보내니까. 네.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잠시 영어를 멈췄어요. 네. 아까 말했던 모국어가 이 아이가 쫓아가지 못해서 배경지식이 쫓아가지 못해서 제가 멈추고 다시 4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아까 학습으로 들어가서 이제 걔는 결국 다시 하셨구나. 예 다시 했는데 그래도 그 영유 시간이 제가 후회가 되지는 않은 게 애가 영어에 대한 거부감 없어요. 그리고 외국 사람을 만나도 쉽게 다 이제 얘기를 하고요. 말하기 듣기에 대해서는 정말 영유 보내고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 맞춰서 하시라는 거. 어려워요. 근데 그게. 네. 근데 영유를 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보내는 기준? 영유 이런 얘기는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쵸. 이런 성향은 보내면 좋을 것 같더라. 왜냐면 두 네. 딸을 영유를 다 보내셨으니까. 네. 네. 아까 이제 우리 그 영어 한글 말하는 거 비슷할 거예요. 네. 이제 영유 보낼 때 이제 먼저 애가 어떤 낯선 환경에 있어서도 애들이 그 거부감 없는 아이들 있죠. 그리고 굉장히 탤런트
스튜던트 기질이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영유를 저는 권하고 싶어요.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MBTI를 그쵸? 봤을 때 E 같은 이 성향 애들은 아이들은 되게 영유를 좋아해. 가면 오히려 예, 좋아한다. 좋고 이제 이렇게 꼭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한 가지를 굉장히 몰두하고 싶어하고 이제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유를 조금 시간을 두고 엄마들이 접근하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애들이 영유는 계속 말을 하기로 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몰두하는 어떤 환경이 사실 안 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워낙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일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이제 성향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약간 좀 조절도 좀 해주시고 하니까. 네. 그래서 영유는 이 성향의 아이들이 굉장히 좀 활발한 아기들이 그렇죠. 갔으면 좋겠다. 네, 그러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경험상. 이건 뭐 다를 수 있지만. 다를 수 있지만.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좀 마지막 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첫 번째, 항상 교육에서는요, 주위와 비교하지 마세요. 맞아,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맞아, 우리 아이 걱정이 늦은 됩니다, 게 근데. 늦으면- 걱정이 돼요. 그렇죠. 늦은 게 아닐까? 네. 절대로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아이 아까 계속 얘기했던 성향과 속도,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성향을 일단 파악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정말로.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영어 교육은요, 꾸준해야 돼요. 영어 맞아. 교육은 꾸준해야 돼서 그렇기 때문에 하려면 어릴 때는 즐겁고 자연스럽게 영어가 이루어져야죠. 재미있게. 네, 이런 마음가짐으로 만약에 엄마표 영어를 하신다면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응원드립니다. 여러분 끄지 마세요. 제가 또 할 말 있어요. 네. 오늘 엄마 표현에 대한 기초, 시작, 정말 쉬운 버전을 일단 말씀드렸어요. 네. 제가 또 다음에는 요거보다 약간 윗단계, 네.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또 라방을 또 잡을 수 있으면 선생님이랑 네. 또 잡아올 텐데, 네. 사실 어렵게 생각하면 좀 시작도 못하는 게 엄마표 영어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똑같이 막막했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모국어 같이 전 생각을 했어요. 동요, 듣고, 그리고 엄마가 말을 해주고, 그리고 영상 노출, 책이랑 관련이 영상 노출을 해주고, 그리고 실생활에서 엄마가 말을 많이 하고, 책 읽어주고. 이 4단계 스텝으로 나 모국어 알려주지 유주 똑같이 영어 알려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점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아마 라방 끝나면 다육이들이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노부영 공부 언제 하시나요? 까이유 공부 언제 하시나요?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출판사들한테 막 연락을 드려가지고 혹시 공부 가능한 제품 있냐 여쭤봤어요. 아니 이거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지금 수량이 있는 제품이 이 까이유랑 어딨죠? 맥스앤루비가 어딨죠? 맥스앤루비? 요 일상 그림 2개 책이 최저가가 가능하다고 수량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급하게 잡아왔거든요, 여러분. 네, 근데 까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구매하시면 번역본 책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번역본 보시고 한번 일단 엄마가 공부를 하세요. 이런 내용이고 이런 해석이구나. 그리고 애기한테 보여주시면 좀 더 편해요. 근데 맥스앤루비 같은 경우는 번역본이 책이 따로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번역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 만들었어요. QR 모음지까지 제가 이 책에 맞는 영상도 만들었으니까 맥스앤루비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파일 다운 받으셔가지고 프린트해서 공부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아까 말씀드린 W 리스트 잠깐 주실까요? W 리스트 거기 있을 건데. 네네네. 네, 보시면 이렇게 선생님이랑 저랑 W 관련 질문들을 지금 더 많은데 정리해놨어요, 파일로.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이 라방 끝나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W 질문 리스트 제가 파일로 드릴 테니까 프린트 하세요. 그래서 까이유든 어디든 뭐 어느 책이든 상관없으니까 곳곳에 붙여놓으세요. 생각이 안 나시면. 그래서 애기한테 읽어주면서 이 W 질문들을 같이 하시면서 책을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방 끝나고 10분 뒤에 제가 프로필 링크에 까이유나 맥스앤루비 관련돼서 얘기 올릴 테니까 그때 많이 보러 와주시고 시청 소감 써주신 분들한테 또 선물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다육이분도 오늘 많이 도움 되셨나요? 꼭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예.